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내일 한인타운 육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접종 행사에서는 다른 접종소에서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소에서 2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주가 코로나 팬데믹 이래 가장 낮은 코로나 환자 입원율을 기록했습니다. 가주 내 코로나 감염률과 입원율이 급감하면서 타주나 한국에서 LA 관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타운 여행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주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대낮에 도심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한인 여검사가 조직에서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보복을 입었다며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역사 왜곡 논문을 추적한 한인 교수에게 협박성 메일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옐로우 티어 진입에 따른 경제 개방 완화를 내일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페사디나와 롱비치시는 이보다 하루 앞서 오늘부터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발효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지출안과 관련해 타입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을 위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G7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상황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5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내일 한인타운 육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이번 3차 백신 접종 행사의 대상은 가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접종 예약을 마치신 분 외에도 워크인으로 행사장을 당일 찾으시는 분들도 접종을 해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육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의 의료진과 간호원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직원들이 접종을 도와드립니다. 접종 현장에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모두 준비돼 원하는 백신을 골라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접종소에서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은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소에서 간편하게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데나 1차 맞으신 분도 2차는 우리 사이트에서 맞을 수가 있고요. 근데 example 말씀드리면은 매직 마운튼, 맹구워드, 포모나 42가 가셔가지고 주사를 받았는데 너무 멀고 가기 힘든 분들은 여기 우리 한인타운에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외에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도 진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비드 테스트는 다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300에서 400명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코비드 테스트를 하시면은 20분 아니면은 1시간 만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니까. 접종소를 찾는 분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 아이디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인슈런스 카드가 있으면 좋고, 인슈런스 없어도 됩니다. 신분이 없어도 됩니다. 일단 오셔가지고 안전하게 접종을 바이러스 코비드 접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진짜 아이디를 뭐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접종할 수 있겠다. 접종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는 이날 고급 천 마스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라디오 서울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코로나 환자 입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 케이스에 있어서는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어제부터 옐로우티어로 진입하면서 가장 큰 폭의 경제 개방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옐로우티어 진입에 대한 세부적인 경제 개방 지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옐로우 티어 진입에 따른 경제 개방 완화를 내일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패사디나와 롱비치시는 이보다 하루 앞서 오늘부터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발효됐습니다. 남가주에서 옐로우 티어로 진입한 카운티는 LA 카운티가 유일합니다. 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옐로우 티어에 진입하는 카운티의 경우 피트니스 센터, 카드룸, 와이너리와 브루어리의 실내 수용 인원은 현재 25%에서 50%로 늘어나고 바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저스 스타디움과 같은 야외 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 인원 33%에서 67%로 늘어나고 테마파크 또한 제한 수용 인원은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패사데나 시와 롱비치 시는 카운티와 별개로 시 산하에 보건국을 두고 있는데 두 도시 모두 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해 옐로우 티어 진입에 따른 비즈니스 개방 지침을 오늘부터 발효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주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2명이 대낮에 도심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심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아시아계 노인 2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는 85세와 65세 할머니였습니다. Her back was turned, and all I see is the feathers came out of her jacket. So I'm very sure that she got sliced. 피해 여성들은 팔과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상당한 크기의 칼을 들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pretty big knife. He got knuckles on the handle, and he got like a blade. The blade has like holes in there, like a military knife. 또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해 탐문 수사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Yeah,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This is an environment where you're broad daylight, people are around, where you should be safe.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54살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용의자를 상대로 증오 범죄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LA 카운티 한인 검사가 조직에서 상습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보복을 입었다며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속해온 린다백 검사가 지난 3일 LA 슈퍼리어 코트에 상습적인 성희롱과 승진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백 검사는 검사실 내에서 성차별, 보복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성희롱 피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운티 정부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배상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린다백 검사는 1995년부터 LA 카운티 검찰에서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업무 배정도 좋고 승진도 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4년 롱비치 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계로 은퇴한 LA 경관 밤 넷을 만나면서 일이 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날부터 밤 4시 백 검사에게 추근됐고 점점 심해져 상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사는 이를 무시한 채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후부터 검사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조직적인 억압과 보복성 부당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검사가 딸 건강 문제로 1년 동안 휴직했다. 2015년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는 신입 검사에게 맡겨지는 프릴리미너링 히어링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강등당했고 추후 브라이언 션 검사가 이끄는 유닛으로 배치된 뒤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리기 위해 조직 내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LA 검찰과 카운티 정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내부 수사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역사 왜곡 논문을 추적한 한인 교수에게 협박성 메일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오늘 램지어 교수가 최근 자신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이 교수에게 야만적인 명예훼손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버드대 일본학 연구센터 연구원인 이 교수는 올해 초 위안부 왜곡 논문에 충격을 받은 뒤 램지어 교수가 쓴 다른 논문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세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문제가 된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 출판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논문의 재심사에 따른 정정과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출판사는 제1교포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부는 램지어 교수에게 조선인 학살 왜곡 논문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게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협박 메일에서 이 교수가 학술지에 문제를 제기해 논문의 출판을 지연시킨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고민 중이며 자신의 이메일이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5일 세계 손세정의 날을 맞아 한류차병원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손 씻기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한류차병원 감염관리부서에 따르면 감염의 80%는 손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손 위생 준수율이 10%를 증가하면 병원 감염을 6%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손 위생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12시간 교대 근무 중 100번 정도의 손 세정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인데 바이러스 사멸은 물론 죽은 바이러스를 물로 씻어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비누가 없어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이 자사 트레드밀 12만 5천 개를 리콜 조처했습니다. 펠로톤 트레드밀을 타던 6세 아동이 트레드밀에 빨려 들어가 숨지고 어린이 29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은 데 따른 것입니다. 펠로톤 트레드와 트레드밀이 리콜 대상으로 회사 측은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고 시장에서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13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3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또 이용 구간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도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부터 18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7마일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01번 놀스 방향도 평소보다는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합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일반 레인 쪽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부에나비스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18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오드맨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헤이븐 헐스트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가 오렌지 티어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되는 단계인 옐로우 티어로 진입하면서 내일부터는 비즈니스 영업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또 사회적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은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카드룸, 와이너리는 실내 수용 인원이 기존의 25%에서 50%로 늘어나고 만일 모든 입장객들이 백신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증명하게 되면 수용 인원은 75%까지 늘어납니다. 바의 경우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지며 만일 모든 손님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게 되면 수용 인원은 37.5%까지 늘어납니다. 식당은 실내 수용 인원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50%로 제한되지만 200명 인원 제한은 이제 해제됩니다. 컨퍼런스, 리셉션, 그리고 각종 모임의 경우 야외에서는 최대 200명까지 허용되며 모든 인원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게 되면 최대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컨퍼런스, 리셉션, 그리고 미팅을 실내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원들이 코로나 음성 결과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되는데 제한 인원은 최대 200명까지 허용되고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비공식 모임의 경우 야외에서는 100명으로 늘어났으며 실내 모임의 경우 권장하지 않으나 장소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거나 최대 5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아케이드와 같은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경우 수용 인원이 현재의 25%에서 50%로 늘어나고 만일 모든 입장객이 백신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증명할 경우 75%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 영업이 불어댔던 사우나는 이제 최대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이 허용됩니다. 실내에서 착석 가능한 라이브 공연장은 대형 공연장의 경우 수용 인원은 10% 혹은 2,000명으로 제한되고 1,5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의 경우 수용 인원은 25% 혹은 300명으로 제한되지만 모든 입장 인원이 코로나 검사, 음성 혹은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면 50%로 늘어납니다. 다저스 스테디움과 같은 야외 경기장의 경우 수용 인원은 기존 33%에서 67%로 늘어나게 되고 테마파크의 수용 인원은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테마파크의 실내 수용 인원은 여전히 25%로 제한되고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 완료 혹은 가주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지출안과 관련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을 위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미국 구조 계획의 이행 상황에 관한 연설로 기자들과 문답에서 후속 대책인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은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연구, 개발과 전진을 통해 우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는 위치에 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자신이 제안한 28% 대신 25%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타협할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의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고소득층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근로자 가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유층 증세는 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개인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그들의 생활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건 백만장자들이 단지 정당한 몫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세금과 관련해선 자신의 제안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대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 제안은 공화당이 완강히 거부한 발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막는 데 100%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형사사법 개혁을 위해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백악관도 최근 사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과 세드릭 리치먼드 선임고문, 다나 레머스 법률고문 등 백악관 관리들은 형사사법 개혁 지지자들과 지난주 화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악관 측은 시민단체 등의 형사사법 개혁 권고안을 청취했으며 사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수감된 사람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병약한 노년층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권을 사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임박한 조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후반까지 사면이나 감형 발표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누구도 사면하지 않아 일부 지지자를 실망하게 했고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인종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사면권은 그가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법무부에는 약 15,000건의 사면 청원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 총회 의장에 대한 축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리더인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에 이어 서열 2위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총무까지 공개적으로 당직 박탈 의사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충성파 인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여전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세해 하원 서열 3위인 체니를 몰아내려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스컬리스 원내 총무의 대변인 로런 파이는 성명을 내고 하원 공화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어젠다에 맞서 싸우고 내년 하원 탈환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도 앨리스 스테파닉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스컬리스가 총회 의장직에 그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원내 총무가 체니 의원이 맡은 의원총회 의장직 후임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체니 축출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의회 난입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충성파로 통하는 인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으로 스테파닉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체니가 의장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스테파닉이 체니를 대체할 유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외교와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둔 새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하며 북한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But we have, I think,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다시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외교개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가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인 듯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하기를 요구해온 만큼 북미 간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음 달 예정인 G7 정상회의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G7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열린 G7, 즉 세계 주요 7개국 외교개발 장관회의. 장관들은 우선 적정한 가격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진단법, 구성성분의 제조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간 협력 관계 촉진과 자발적인 상품 소유권 양도, 기술 이전 합의 등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백신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We've got to bring countries together through global cooperation. It's the only way we're going to tackle not just COVID through fair distribution of the vaccine, but also things like climate change. G7 장관들은 미얀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민주정부로의 권력 복원과 아웅산 수치 등 체포된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진전된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위협과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G7 외교개발 장관 회의에는 7개국 외에 한국 정의용 장관과 인도, 남아공, 아세안 대표 등이 초청자로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일 영국 코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지만 관련 협상의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로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역대표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부는 지식재산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했습니다. 12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인데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5일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16세 이상에만 접종이 허용됐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세 미만에 대한 캐나다의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른 결정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백신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은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전망입니다. I'm hopeful
The FDA is going to authorize that in a very short time period. And I think once that gets authorized, I think you'll pick up probably 5 million kids will get immediately vaccinated. 화이자는 지난 3월 말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임상시험 지원자 2,26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예방률이 100%이고 주된 부작용 사례는 성인과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6개월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오는 9월에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베를린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조기 감지와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팬데믹 경보 시스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독일 정부는 유행병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 사이의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위협을 조기에 감지해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exposed gaps in the global systems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And it is a fact of nature that there will be more viruses that will emerge with the potential of sparking epidemics or pandemics. 독일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유로, 우리 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보 분석 시스템이 미래 유행병 대응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베를린에 구축되는 경보 시스템이 각국 정부의 유행병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강소욱입니다. 중국이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 잔해의 지구 낙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미국이 파편에 대한 추석에 나서는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 핵심 모듈인 테너를 실은 창정 5호 B를 발사했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향해 하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기권 진입 및 추락 지점이 확실히 예측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지구 대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로켓 잔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 우주사령부는 창정 5호 B의 위치를 인식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주사령부는 분명히 위치 추적과 추가 세부 사항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파편 및 우주에서 증가하는 활동 탓에 늘어나는 우주에서의 밀집 위험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우주 행동을 촉진하고자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우주 활동의 안전성, 안보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미국 의회 난입 사태 직후 정지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폐쇄가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감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와 지속적인 행동 요구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위험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위는 당초 페이스북이 내린 무기한 정지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페이스북이 플랫폼 다른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일치하는 비례적 대응을 고려하는 결정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해 무기한 정지 조처를 내린 뒤 최종 결정을 독립적인 감독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감독위는 이날 결정 6개월 이내에 페이스북은 지난 1월 7일 부과한 임의적인 벌칙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벌칙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둘러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글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소통 창구였던 트위터는 그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회담을 열린 한일 외교장관의 첫 회동에 쏠렸습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지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아침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3개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마련한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제안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미일 3국은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에 없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유영 외교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3자 회담 후 자리를 옮겨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정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입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안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모태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소송과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란 요구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우선이란 주장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지만 꽉 막혔던 한일 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립니다. 자녀의 라인펀드 투자 의혹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도 새로 들어선 상황이어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쏠린 핵심 의혹은 딸 부부의 라인펀드 투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딸과 사이도 손해를 본 상태인데다 별도 가계를 이룬 가족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펀드 성격이 짙다면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2001년 김 후보자가 군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로 계약하지 않은 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과 자질 측면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일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도 문제지만 일단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낙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내각 총책임자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을 앉힐 셈이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장관 청문회도 거친 만큼 도덕성이나 신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공백 없는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총리 지명자라는 점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검찰에서는 여러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딛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총장 취임 이후를 대비해 사건 현황을 취합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진행 중인 사건을 보고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취임 후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지휘를 회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월성 원전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획사정 의혹 등 다른 권력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김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여 충돌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일단 인사청문 요청안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이번 주 안에 청와대에 제출한 뒤 정치적 편파성 등 주요 예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청안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예정이고 김 후보자의 임기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7.31포인트, 0.29% 오른 34,230.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3포인트, 0.07% 오른 4,167.5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1.08포인트, 0.37% 떨어진 13,582.42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와 기술주의 움직임 등을 주목했습니다. 전날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관련 발언에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했지만 이날은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활발하다며 지금은 경제 재개로 수혜를 보는 경기 순환주가 매력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휘발유 재고가 예상을 깨고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6센트 떨어진 배럴당 65.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원유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조정 압력도 커진 모습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달에 5% 이상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날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지만 휘발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오름폭을 축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3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799만 배럴 줄어든 4억 8,511만 7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2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많이 줄었지만 휘발유 재고는 예상외로 늘어났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휘발유 재고는 73만 7천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289만 6천 배럴 줄어들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가 9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12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달 배럴당 69.95달러 올랐으나 차익 실현 매물의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도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매도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모두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각 투자자의 공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 초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전쟁이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멜빈 캐피털 등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한 일부 헤지펀드는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폭등하자 존속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증권사인 로빈후드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식 거래가 일반화된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확대에 발맞춰 사무실 문을 다시 열기로 했으나 정규직 직원의 20%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내용의 근무 지침을 공개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작년 12월 일주일에 사흘은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사무실 복귀 지침을 다시 완화했습니다. 구글 모 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메모에서 전체 직원의 20%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20%는 근무 부서가 아닌 다른 지역 사무실로 출근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60%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사무실로 출근해 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내려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도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58도, 밸리와 인랜드파이어 지역 84도, 50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곳에 따라 구름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